안녕하십니까, 영태산 사람입니다. 이게 영상이 어디서부터 끊겼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GPT랑 대화를 조금 해볼 거예요. 대화를 어떤 부분에서 할 거냐면, 저희 최근에 취업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거에 대한 공략법이나 최근에 취업을 하려면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GPT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화면으로 가시죠. 무엇부터 도와드리면 될까요? 멘트를, 사람의 목소리를 좀 저하고 싶은데. 반가워요. 함께 작업. 안녕하세요. 만나서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필요한 저희는 취업을 하니까 밝고 긍정적인 친구로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느라 신경 쓸 게 많아서 힘들겠지. 건설 직렬로 취업을 원한다고 했으니까 네? 지금 건설 경기나 관련 업계 동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 또 최신 기술 트렌드나 관련 자격증? 잠깐만. 내가 지금 영상을 다시 찍고 있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혹시 내가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쪽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거든. 저는 최근에 건설 경기가 매우 안 좋으니까 어떤 회사를 주력으로 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응, 물론이지. 건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거나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회사들을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예를 들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인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같은 기업들은 해외 수주나 신사업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야. 또 스마트 건축이나 친환경, 리모델링 분야의 강점을 가진 중견 건설사들도 눈여겨볼 만해. 이런 회사들의 최근 프로젝트나 채용 공고를 살펴보면서 네 경력과 맞는 분야를 타겟으로 준비하면 훨씬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야. 필요하면 더 자세한 정보나 준비 팁도 알려줄게. 그러면은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관심이 최근에 여러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럼 그 스마트 건설에 대해서 스마트 건설 관련 부서 이런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좀 물어봐도 될까? 당연하지. 스마트 건설 관련 부서에 들어가려면 몇 가지 핵심 역량을 갖추는 게 좋아. 우선 BIM, 빌딩 정보 모델링 같은 디지털 도구 사용 능력이 중요해. 이와 함께 IoT,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프로젝트 관리 능력도 큰 도움이 돼. 관련 자격증으로는 BIM 자격증이나 스마트 건설 기술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격증 PMP 등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 또한 관련 업계 트렌드나 최신 기술 동향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실제 프로젝트 경험을 쌓는 것도 큰 플러스 요인이 될 거야. 이런 준비를 통해 스마트 건설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면접에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조금 더 나를 어필할 만한 내용들이 있을까? 그럼 면접에서 자격증을 활용해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꽤 많아. 예를 들어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익힌 실무 지식이나 기술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면 좋아. 예를 들어 BIM 자격증을 땄다면 그 과정을 통해 어떻게 프로젝트 효율성을 높였는지, 협업을 개선했는지 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 또 관련 자격증을 통해 트렌드나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걸 강조하면서 회사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겪은 도전과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면 문제 해결 능력이나 꾸준한 학습 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자격증을 단순한 자격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와 연결된 이야기로 풀어내면 면접에서 훨씬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이제 자격증 같은 거를, 너가 얘기해준 자격증 같은 거를 공부를 할 때 사람마다 학습 방법이 좀 다르잖아. 너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 맞아. 사람마다 최적의 학습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추천하자면, 첫째로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해. 예를 들어 하루에 어느 정도 분량을 공부할지, 어떤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지 계획하는 거야. 둘째로 이론 공부와 실습을 병행하는 것도 효과적이야. 특히 자격증 공부는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이나 모의 퀘스트를 통해 이해도를 높이는 게 좋아. 셋째로 주기적으로 복습하고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 마지막으로 너무 한 번에 많은 양을 공부하기보다 꾸준히 조금씩 나눠서 공부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이야.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 방법을 시도해보면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패턴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여기서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복습을 하면서 남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 단계가 사실 전 공부가 제일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교 때도 시험 준비를 하면은 저희 과 애들한테 제가 수업이 끝나면 필기를 엄청 꼼꼼히 해서, 요즘 부끄럽긴 하지만 그 공부 동아리 같은 느낌으로 수업이 끝나면 앞에 앉혀놓고 제가 또 다시 설명을 해줬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앞에 판서를 해주고. 그래서 거의 전공에 대한 시험 점수는 A+에서 진짜 못 맞으면 B+, 이 사이 왔다 갔다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 성적이 꽤 높은 편이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할 때 이 방법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혼자밖에 공부를 할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계속 이제 쓰는 거죠. 계속 쓰면서 판서 이렇게 적어주는 것처럼 남들한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알맹이가 많이 없긴 하네요, 얘기 중에. 너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가기 좋은 타기업 어디가 있을까? 2024년 건설업계 취업 전망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야. 최근에 건설업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했고 부실 대출도 늘어나고 있어서 업계 전반이 위축된 상태야. 하지만 정부가 하반기에 공공투자를 늘리는 등 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있으니 이런 부분에 주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그리고 대형 건설사나 스마트 건설, 친환경 건축 등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나 기업을 중심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혹시 건설업계가 살아날 만한 내용이 있을까? 이재명 후보는 건설업계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공약을 제시했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사기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어. 또 아리100 산업단지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산업단지를 조성해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려는 방안도 내놓았어. 이런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건설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제가 이걸 왜 물어봤냐면, 여러분, 사실 지금 그냥 제 생각, 단순하게 제가 어떤 분을 지지하는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거의 전 1번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긴 합니다. 제가 1번을 찍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찍겠다는 얘기도 아니지만 1번 지지율이 너무 높아서 제가 봤을 땐 1번이 될 건데, 1번이 되면 제 생각에는 건설 경기가 어느 정도는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는 안 좋은 상황이 계속될 건 있겠지만 그래도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GPT랑 좀 떠들 거예요. GPT 혹시 너 유튜버 중에 그냥 퇴사한 사람이라고 아니? 응, 알아. 그냥 퇴사 채널은 직장 생활이나 퇴사 후 삶, 그리고 다양한 커리어 이야기를 다루는 아니, 유튜버. 잠깐만. 그냥 퇴사가 아니라 그냥 퇴사한 사람이라는 채널이야. 아, 그냥 퇴사한 사람 채널을 말하는 거구나. 그 채널도 비슷하게 퇴사 후의 삶이나 커리어 전환, 그리고 다양한 인생 경험을 공유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어. 특히 퇴사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과 도움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런 채널을 참고하면 취업이나 커리어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끝이야? 너가 보기에 좀 후기 같은 거 없어? 그냥 퇴사한 사람 유튜브 채널은 퇴사 후의 현실적인 이야기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컨텐츠로 많은 공감을 얻고 있어. 시청자들은 현실적인 조언과 다양한 경험담을 통해 위로와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긍정적인 후기를 많이 남기고 있어. 특히 퇴사를 고민하거나 새로운 커리어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용기를 주는 채널로 평가받고 있더라. 근데 왜 요즘 조회수가 왜 안 나올까? 그냥 퇴사한 사람 채널의 조회수가 줄어든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컨텐츠 주제나 형식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덜 끌게 되었거나 유튜브 알고리즘 변화로 노출 빈도가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있어. 또한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채널들이 많아지면서 경쟁이 심해진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지. 이런 경우 콘텐츠의 차별화나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그리고 새로운 형식의 시도 등을 통해 다시 관심을 끌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컨텐츠를 많이 늘리라는 거지? 참고해볼게. 너 정말 괜찮은 친구다. 뭐 혹시 추천해줄 만한 컨텐츠가 있을까? 고마워. 컨텐츠를 다양화하는 건 확실히 좋은 전략이야. 예를 들면 구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Q&A 세션이나 실제 퇴사한 사람들의 인터뷰, 또는 업계 전문가를 초청한 토크 형식의 영상도 흥미로울 것 같아. 또 퇴사 이후 다양한 커리어 경로를 탐색하는 브이로그나 자기개발 및 생산성 팁을 공유하는 컨텐츠도 인기가 많을 것 같아. 구독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직접 설문으로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통해 채널의 매력을 더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고마워 GPT. 나중에 또 봐. 천만에 언제든 또 이야기하자. 화이팅! 화이팅! 응, 안녕. 좋은 하루 보내. 좋은 하루 보내래요, 여러분. 컨텐츠를 좀 GPT 의견을 좀 따르기 위해서 좀 컨텐츠를 좀 다양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번 주 영상 빨리 올려볼게요. 안녕. 그리고 또 괜찮은데 공고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